안녕하세요. 노무현 예성의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24년 12월 19일 날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이 있었고요. 25년 2월에 이에 대한 노동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부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 뭔지를 그냥 대략적인 큰 그림만 먼저 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하나, 그 다음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네 가지로 판단해라 라는 게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24년 12월 19일 날 다들 아시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고정성은 제외해라 라는 판결이 나온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각각 네 가지 요건이 뭐였고 어떻게 바뀐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인데, 소정근로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고요. 그리고 이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그렇다면 이게 통상임금이다. 이 부분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판례는 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가장 핵심적인 걸로 봤고요. 그 나머지 두 개, 여전히 유지가 되는 이 정기성과 일률성은 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그 개념적 징표다. 그래서 부수적인 개념적 징표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25년 이제 2월에 발표한 노동부 지침에서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그럼 볼 수 없는 임금은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 거, 결국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특별히 제공한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서 받은 임금. 이거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뭐 근로계약에서 없는 특별한 근로라면 뭐 회사 승진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기로 해서 받은 수당, 뭐 이 정도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나오는 케이스가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게 인센티브, 성과급, 이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기존에도 통상임금이 아니었고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닌데 그 이유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결국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소정근로만을 제공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실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가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과 같이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법정수당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분자값에 전체 월급이 통상임금이 들어가고 여기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분모에 나눠줄 때 209시간이라는 일반적인 시간을 예를 들면 거기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변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인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4번은 크게 여러분들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통상임금에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계산 방식 자체는 바뀐 게 없다. 이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정기성입니다. 정기성은 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꼭 매월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면 된다. 연에 한 번이든 반기든 분기든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은 일률성입니다. 일률성도 바뀐 개념 없습니다. 그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이 돼서 나가면 이건 일률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직책자에게만 나가는 거,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나가는 거, 특별한 직무에만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잖아요. 바뀐 거 없고요. 근데 다만 빨간색으로 이제 가족수당을 잠깐 예시를 들었는데 이것도 바뀐 거 아니고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가족수당은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예요. 모든 직원에게 주는 거 말고 실제로 가족 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가족 수당은 그 조건, 뭐 자녀가 한 명이면 월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인 사람한테는 다 나가니까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이라 할 수 없다. 그 조건은
그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나 기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된다. 근데 가족수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은 아닌데 일률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뀐 거 아닙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정성에 대한 걸 설명드릴 건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소정근로의 대가에서 약간 이제 추가적인 징표들을 개념적인 얘기를 좀 한 게 있고요. 좀 더 중요시된 거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게. 그 다음에 고정성이 삭제된 거잖아요. 고정성 삭제된 게 핵심인데 2013년에 제시했던 고정성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아실 것 같아서요. 이 고정성이라는 건 정의는 뭐냐면요. 임의의 날에 어떤 날에 내가 소정근로를 딱 하면 추가적인 어떤 조건 없이 나의 일일 근로의 대가가 확정되는 것, 이게 고정성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딱 근무를 하고 나면 오늘 내가 받을 돈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직자 기준만으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아니면 내가 만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향후에 내가 만근을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상여금의 지급 시점에서 내가 퇴직을 할지 재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근무한다고 해도 확정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게 기존의 고정성 법리예요. 예. 그래서 기존에 보면 재직 조건부 임금, 결국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그 다음에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되거나 만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만근수당, 정기상여금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였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번에 변경된 건 통상임금 포함으로 변경된 거죠. 왜냐? 첫 번째는 고정성이 이제 삭제됐으니까 이 요건은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정성 삭제되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과 일률성 이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기존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고 좀 몇 가지 보완된 사항이 있는데 그 핵심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를 가정하래요.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할 때 이번 변경사항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할 때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는 어떤 재직 조건이나 만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제공, 순수하게 풀로 그 퇴직이나 만근 안 한 이런 추가적인 거 상관없이 온전히 근로 다 제공하는 근로자를 가정한다. 풀근무를 가정한다. 이렇게 하고 판단해라. 그래서 그 온전히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받을 임금들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사항이고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및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 결국 인센티브, 저희가 성과급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기존에도 통상임금 제외였고 지금도 통상임금 제외인데 기존에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였어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기존 개념대로라면 내가 오늘 근무를 한다고 내가 성과급을 받을 거 확정되지 않잖아요. 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제외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정성 개념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과급은 인센티브는 어떤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만 했다고 결국 이 얘기는 근무 시간을 성실하게 임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실적이나 조건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성취되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추가적인 조건이죠. 그럼 이걸 성취하는 조건은 여전히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핵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첫 번째는 온전히 그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가정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 조건이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그 이외의 걸 성취해야 되는 조건이 걸려 있다면 여전히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핵심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정리를 해보면 이건 판례 및 노동부 지침에서 이제 같은 개념인데, 첫 번째는 법령에 부합해야 된다. 법령에 부합해야 된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뭐 아래 보면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고정성이 없다. 그래서 고정성을 삭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행성이다. 통상임금은 강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근데 기존에 제2자 조건을 거는 건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사 간의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성질은 강행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정근로의 가치 반영성이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실근로를 했냐 안 했냐, 뭐 만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개념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사전적 산정 가능성이다. 통상임금 연장근로나 이런 법정상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그 전에 산정이 미리 돼야 된다. 그게 통상임금의 개념이어야 된다. 따라서 결국은 실근로랑 연계하면 안 된다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부합성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에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을 축소를 할 수 없다. 아까 강행성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섯 가지를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요. 근데 이때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냐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를 가정한다. 이거를 핵심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원합체 판결의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일단 소급표는 제한하고요. 그러니까 이전 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즉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 등을 제공한 그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소급표가 일정 부분에 미칩니다.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는 그 12월 19일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 이때는 소급표가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Q&A를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매년 설 추석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통상임금인가요? 이건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사례인데 거의 매년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 그럼 통상임금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그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매년이라는 걸 왜 담아드렸냐면 저희가 지금 이번 통상임금 논란 때문에 먼저 임금성에 대한 논란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통상임금이 바뀐 건데 임금은 바뀐 게 없거든요. 임금성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려면 첫 번째로 먼저 임금이어야 돼요. 임금이 이런 큰 동그라미가 임금이고요. 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일부가 이 작은 동그라미가 통상임금이에요. 이게 통상임금. 그럼 임금은 뭐냐? 임금 통상임금보다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려면 먼저 임금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 받은 것들이 방금 이런 질문 받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이런 것들은 먼저 그게 임금인지 아닌지를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통상임금인지 결국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는지를 따져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 중에서 통상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임금은 뭐냐면 핵심 단어는 여기 쭉 써놨는데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예요.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 그리고 지급 의무가 있는 건 임금이고요. 그럼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중, 근데 이 지급 의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가 이제 정확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이고요. 그 해당되는 것 중에
통상임금은 다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이에요. 그러면 임금에 해당되는데 통상임금이 아닌 거,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적 연장수당, 성과급, 이런 것들이 임금에는 해당되는데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회사의 지급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장수당은 무조건 임금이지만 통상임금은 아니에요. 왜냐?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는 임금이지만 통상임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 어떤 임금에 대한 성격을 볼 때 첫 번째로 임금이냐 따져놓고 임금이 맞다면 두 번째로 통상임금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통상임금이 변경됐다고 해서 바로 통상임금 질문이 들어오면 뭐 너무나 당연히 임금인 건 따져보면 되죠. 근데 먼저 애매한 것들은 임금성부터 따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거의 매년이면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당연히 임금이에요. 근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없이 거의 매년 지급해왔다면 과연 임금일까요? 이건 모를 일이에요. 근데 이 판단 기준은 관행적으로 거의 매년 지급이 되어 왔다면 이건 임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답은 거의 매년이라는 게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급이 왔다면 임금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직 중인 직원에만 지급하는 요건은 고정성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근데 거의 매년 관행성이 성립하는 기준이 뭐냐? 10년이냐 5년이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고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설립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그 몇 년 동안 거의 돼왔다. 그럼 관행으로 보이고요. 근데 우리 회사가 설립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다 나갔다. 그럼 이건 관행 성립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한두 번 안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고정성이 없을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이건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회사에서 하계휴가비를 매년 기본급의 100%를 각각 지급하는 경우 하계휴가비를 기본 지급한다. 이게 통상임금인가요?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근데 이 전제는 지급 의무가 있거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행으로 지급하고 있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거나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새로 입사해서 아직 정기상여급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근데 해당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상여금 지급일이 12월 5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근로자가 12월 10일 날 입사를 해서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장 근로를 한 거예요. 그럼 아직 상여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이럴 경우에도 그 상여금을 그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은 사전에 산정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실제 근로 여부랑 상관없이 온전히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라는 가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받기로 정해진 임금은 그 시점에서 그 통상식으로 환산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24년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때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미사용수당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사용 청구권이 끝나는 다음 날 발생을 합니다. 결국 미사용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25년 1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 24년 12월에 통상임금으로 하는데 25년 1월 1일에 휴가 사용 청구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24년 12월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고정 OT가 있는 회사들, 임금 항목에 매월 지급되는 고정 OT가 있는 경우 새로운 법리로 산정한 통상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고정 OT가 있어서 그냥 연장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매월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실제로 근무 시간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법리적으로는 고정 OT가 나가더라도 그 이상의 연장 근무를 한 게 있으면 그 초과된 금액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노동부 지침상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연장 근로가 발생한 해당 일에는
새로운 법리로 계산을 하고 실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날에는 기존 법리로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노동부의 지침에 보시면 사례를 쭉 실제를 달아놓고 이런 취지로 사례별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연장 근로가 실제 있었던 날에는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법리로 적용을 하고 연장 근로가 없었던 날에는 굳이 새로운 법리로 적용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리로 지급을 그대로 해도 법 위반으로 보이진 않는다. 약간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 노무법인 예성의 의견을 이건 좀 따로 적었습니다. 이건 실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연장 근로를 그날에 했는지 안 했는지 포괄 임금을 쓰는 회사들이 거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의 지침상의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나중에 없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법리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관리를 하는 회사라도 근로감독 받을 때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고정OT도 새로운 법리로 통상시급을 적용해서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필수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늘어나겠죠. 사실은 만약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회사라면 고정OT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임금이 늘어나는 걸 그대로 감수를 해서 회사가 가든 아니면 포괄 연장한 시간을 그만큼 줄여서 임금의 총액을 유지를 하든 이건 회사의 선택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 결국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번 통상임금이 바뀌었으니까 향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자체를 변경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일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바뀐 건 바뀐 거지만 이러한 정기상여금, 예를 들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기존에는 상여금 1월 계산을 지급 안 했죠. 그리고 통상임금도 당연히 정기상여금 반영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 바뀐 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정기상여금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반영해라 라는 거죠. 반영해라. 이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지급 금액 자체도 1할 계산해서 퇴사할 때 지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별개다. 통상시급 계산할 때만 바꾸면 되는 거고 지급 자체는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답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통상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 드렸고요. 바뀐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 노동부 지침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고정성이 삭제된 거고요. 그게 핵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노동부 지침상에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듣고 나서도 이런 거 좀 궁금했는데 이런 건 없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저희도 노동부에 좀 더 질문을 해서 행정해석이 나올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을 하면 추가적인 행정해석이 나오면서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착이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